오늘 하루 이슈의 중심 최경영의 최강 시사. 네, 검찰이 어제 민주당 중앙당사에 있는 민주연구원 압수수색했고요.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하면서 오늘 있을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 어떤 형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보이콧하기로 했다는 보도. 이 상황에 대해서 여당 입장, 국민의힘 송일종 정책위 의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랜만에 의원입니다. 예,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예, 안녕하시죠. 예. 협치를 파괴하는 윤석열 정권의 태도에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수용할 수 없다. 어제 이제 압수수색 이후에 나온 오용환 원내대변인 민주당 쪽의 입장인데 여당 입장을 먼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국민한테 보고하고 있는 것은 의무상이에요. 헌법상 보장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야당이 이 상식적으로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지금 검찰이 정치적 수사를 하고 있다. 이런 민주당의 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치적 수사를 하고 있다 그러는데 이 사건이 누가 일으킨 거지요?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나온 거고요. 민주당 사람들이 고발해서 이게 시작이 된 사건들입니다. 그런데 전 정부에서 문재인 검찰에 의해서 이런 사건들이 수사가 제대로 안 이루어졌던 것이지요. 그래서 민주당 사람들이 나온 것이고, 고발을 한 것이고, 지금도 그 이재명 대표의 그 측근들, 유동규 씨를 비롯해서 자기들이 형제처럼 지냈었던 사람들 같은데, 자기들 쪽에서 나오는 얘기 아닌가요? 그거를 정치적인 무슨 탄압이다, 이렇게 뒤집어 씌우는 것은 굉장히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죠. 어제 그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을 하면서 PC에 저장된 파일 4개를 압수해 갔는데 민주당 박성준 의원 이 인터뷰를 보니까 그거 중에서 이 불법 대선 장고가 관련 있는 거는 없다. 이게 지금 정치적으로 쇼하는 것 아닌가 그런 어떤 뉘앙스로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없으면 없는 대로 수사가 이루어지겠지요. 그거를 수사하는 당국의 여든 야든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고요. 범죄 혐의자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법원이 발부한 것을 제지한 것도 잘못된 일인 것이고요. 예. 또 통상적으로 수사기관이 해왔던 것을 또 비난하는 것도 또한 상식적인 맞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은 지금 현재 그 어떤 검찰이 진술 말고 어느 정도의 증거를 확보하고 있을 것이다. 밑단과 윗단에 돈을 받았고 그게 정치자금으로 활용됐다는 어떤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했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런 것을 추측하거나 이럴 수는 없지만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나오는 것 또 네. 그 관련되어 있던 당사자들 이분들의 이야기를 대충 저희도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유동규 씨를 비롯해서 이렇게 쭉 나오는 걸 보면 분명히 문제 있는 건 아닌가요? 그리고 그분들이 그 김만배 씨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속이 되어 있는데 대장동 같은 경우는 정말 그 측근들에 의해서 이루어졌었던 이루 말할 수 없는 부정과 비리가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예. 성남 FC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사건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것들이 언론에 나오고 있고 저희도 그걸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배후에 대통령실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있다. 검찰과 교감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민주당 주장은요. 정치 공세지요. 지금 대통령실이 거기에 왜 관여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건은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부터 불거져 나왔던 것들이고 저희하고는 관련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걸 대통령실이 관여를 하겠습니까? 저는 그거는 맞지 않는 정치 공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용 부원장도 거대한 조작의 중심에 서 있다. 이재명 대표가 초반에 이 사건 불거졌을 때 김용 부원장이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믿는다. 최근에 어제는 이제 퇴행하는 민주주의를 지켜달라. 뭐 이렇게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을 했어요.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까요?
부정부패를 수사하지 말라고 하는 건가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근간은 이 부정부패가 있으면 이 법치주의나 민주주의가 작동이 안 되겠지요. 네.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우리가 지키고자 이 부정부패를 일소하는 것인데 바로 그런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침탈을 지금 이재명 당대표가 지금 그러면 하지 말자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에 침탈을 하는 것이 전 이재명 대표라고 보고요. 혹시 나중에 이게 유동규나 남욱 이분들의 진술에 지금 의존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혹시 만약에 사실로 밝혀지지 않으면 역풍이 불 가능성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역풍이 뭐가 불겠습니까? 유동규가 그러면은 국민의힘 사람입니까? 아니 그 조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 야당 대표를 어떻게 조작을 해서 수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할 때에 결재를 한 사건들입니다. 조작이라고 하는데 왜 자기의 측근들이 여러 명 죽었는데 모른다고 그러나요? 유동규 씨가 얘기를 했잖아요. 골프 치면서 골프카트를 그렇게 타고 요트도 탔다고. 이런 것들이 조작이 될 수 있습니까? 사진이 나왔는데 지금 조작이라고 하는 말을 그 상황에 맞지 않는 것에 맞갔다 이렇게 붙이는 걸 보면 굉장히 다급하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특검과 관련해서는 합의될 여지가 국민의힘은 어떨까요? 특검을 왜 들고 나오지요? 이거 정상적으로 조사받으면 되는 일입니다. 민주당 대권 후보 시절에 검찰이 조사가 미진하면 특검을 하자고 주장하셨던 분이 이재명 대표입니다. 지금 와가지고 무슨 특검을 하자는 거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국민들께서 모르시겠습니까? 아까 그 법사위원 중에서 캐스팅 보트인 조종훈 의원은 그 일단 내용을 좀 보고 그게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전부 다 이재명 당대표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는 내용이라면 한번 고민을 해보고 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글쎄요, 조정훈 의원께서 말씀하신 진위가 어떤 건지는 제가 지금 처음 들었기 때문에 방금 전에 최강 시사에서 없는데 검찰의 수사가 다 끝나고 문제가 있으면 그때 민주당에서 특검하지 말라게 민주당 그때 특검하자고 안 하겠습니까? 그러나 자기 한 이야기를 뒤집는 일입니다. 본인들이 본인이 대선 후보 시절에는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고 했다가 지금 와가지고 또 특검을 하자고 하는 것은 시간 벌기 하고 초점을 흐리려고 하는 그런 일 같은데 그건 그 일의 순서상 맞지 않는 이야기지요. 떳떳하다면 성실하게 저는 검찰 조사 받는 게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박홍근 원내대표는 김건희 여사 지금 특검 도입도 공개적으로 촉구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쌍특검 이야기가 다시 수면 위로 부상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건희 여사 특검은? 아니 문재인 정권에서 3년 동안 탈탈 털었잖아요. 그때 해도 아무것도 못 넣자 나온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왜 김건희 여사 특검을 하자는 건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고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으면 이런 정치 공세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실 재판 과정에서 새로운 녹취록들이 좀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의혹이 다시 불거지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녹취록이 증거가 될 수 있나요? 그 녹취록에 나온 것이 어떤 부분에 어떤 증거고 한 것을 정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건 이제 검찰이 밝혀야 될 것 같은데 검찰이 서면 조사나 소환 조사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언론에 다 나온 이야기잖아요. 다 나왔던 이야기를 뭐 새로운 게 있나요 거기? 아니 재판은 새로 이제 시작이 됐었으니까.
먼저 그 녹취록이 나와서 다 언론에 발표됐다는 이야기인데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네. 또 공세를 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의 이 검찰 수사를 물타기 하려고 하는 아주 물귀신 작전의 일환이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지금 뭐랄까요? 지금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가면 뭐 정치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뭔가 방안은 없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의장님은? 부정 비리를 정치적으로 해결한 선례가 있겠습니까? 아니, 이거 말고 그러면 나머지 무슨 타협할 수 있는 부분은 뭐가 없을까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아니, 왜 없겠습니까? 이 검찰이 수사하는 부정 비리는 예. 부정 비리를 수사하도록 놔두고요. 예. 예산안 문제도 있고 앞으로 법안 문제도 있고 있으니까 예. 이러한 국가 살림과 일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협의를 하자고 요청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지금 거부하고 있는 것이지요. 가령 대통령이 지난번에 이제 김은혜 홍보수석의 말이 진실이라고 한다면 그 이땡땡이라고 한국 국회를 지칭한 것을 사과를 하고 그리고 그 지금 말씀하신 예산이랄지 민생이랄지 이런 것들을 국회에서 또 협조를 하고 뭐 이런 방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당시에 뭐 그런 그 정확하게 전문가들의 분석도 없는 것을 임의적으로 자막을 달아서 하고 저 백악관에 문서를 보내고 국무성에 문서를 보내고 어떻게 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그런 난리를 쳤던 일들인데 이게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을 벌어진 거 아닌가요? 그렇게 해놓고 나서 지금 와가지고 이것을 사과해가지고 해달라고 요구하는 야당의 태도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저 무슨 티끌 하나 잡아가지고 아주 키워가지고 침소봉대해서 정치적인 이득을 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외교 참사다 또 친일몰이 해가지고 일본하고 한미를 훈련하는 거에 대해서 그 친일몰이로 몰고 하고 그랬는데 정말 이런 부분들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고요. 정쟁할 수 있습니다. 정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쟁은 정쟁대로 하더라도 국익과 관련되는 일들은 굉장히 신중하게 대응을 하셔야지요. 예. 일단 그 정치적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또 뭐 정치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레고랜드 사태와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50조 원 플러스 알파가 중앙정부에서 동원하기로 했는데 그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이 말을 한 것은 실수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걸 부도 처리하고 회생 절차를 가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잖아요. 사실 이 금융시장은 심리적인 안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주말에 당과 정부가 여러 가지 협의를 좀 했고요. 예. 그래서 유동성 같은 경우에 금융시장에서 우려하지 않도록 충분히 공급하는 게 당과 정부가 협의한 것이고 그에 따라서 50조 플러스 알파 했고 또 기업들이 발행한 CP라든지 이런 거에도 돈의 동맥 경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당이 충분히 또 정부가 충분히 조치를 하도록 할 겁니다. 특히 이제 지방 정부에 이런 문제가 나오다가 보니까 아마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사실 전임 지사 때의 일들이 굉장히 잘못했던 것을 바로잡으려고 하다가 발생한 일인데 어쨌든 이 문제는 지방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디폴트가 나거나 이런 일은 없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은 마무리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이게 시장에서는 호미로 막을 걸 포크레인으로 막는 격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이후에 조금 걱정되는 게 이제 의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50조 플러스 알파로 채권 시장이 우리나라가 2,500조 원이나 되거든요. 근데 트리플 A는 였던 한국전력 같은 경우도 일부 유찰이 됐단 말이죠. 채권 발행이. 이런 상황이면 BBB 이하의 등급들은 뭐 10%가 훌쩍 넘을 거란 이야기인데 이게 지탱 가능합니까? 50조 원 플러스 알파라고 하더라도 이게 잘못하면은 제대로 이게 배분되는 문제도 있을 것이고 누구에게 뭘 얼마나 줄 것인가 계속 투입할 것인가
게다가 인플레이션 상황인데 또 돈을 투입하면 이게 어떻게 되지? 경제적으로는 골치 아픈 문제가 이제 돼버렸어요. 한전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 공기업이기 때문에 예. 국가 신용등급에 준한다고 보시면 될 텐데 예. 아무래도 탈원전 정책을 비롯해서 적자를 많이 내놨었죠. 그리고 전기요금을 안 올리다가 보니까 그동안 누적된 것들이 지금 이게 드러난 겁니다. 사실 뭐 전 정권을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니 그런 식이면 이제 기업의- 도로공사나 뭐 이런 것도 지금 안 돼 버렸잖아요. 거기는 다 전액 유찰인데. 한국도로공사. 예. 기업의 이러한 재무 구조는 연속돼서 쌓여오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50조 플러스 알파기 때문에 비교적 유동성에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거고요. 예. 또 우리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지금 삼성이라든지 현대 이런 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비교적 펀더멘탈이 외국에 비해서 괜찮은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 심리적인 그런 안정에서 심리적인 측면에서 불안 요소가 있기는 했지만 아마 심리적인 안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로 봐서 충분히 정부가 대응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예. 시장에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철저하게 모니터링을 하면서 선제적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는 지방 정부가 일으킨 사업에 관해서는 중앙 정부가 충분히 보전을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50조 플러스 알파가 부족하면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또 추가적인 어떤 유동성 공급안을 생각하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50조 플러스 알파라고 하는 거에 이제 우리가 지금 눈여겨 보시면 될 텐데요. 예. 필요하면 저희가 얼마든지 할 거고 아까 2,500조 얘기하셨는데 이것은 국채 발행에서부터 뭐 은행채 발행 전체 채권 시장 발행 하는 것이지요. 예, 맞아요. 예. 실질적으로 기업이 시장에 발행한 것은 한 300조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중소기업 같은 경우 특별히 이런 CP라든지 이런 신용에 문제가 없도록 정부가 이미 선조치를 해 있고요. 유동성 충분히 공급하겠다라고 하는 발표를 이미 국민들한테 약속을 했습니다. 잘 보시겠지만 부동산 PF 같은 경우가 이제 가장 심각하잖아요. 예, 브릿지론이 이게 만기 연장되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 거의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관련해서 업계에서는 지금 대출 규제 완화랄지 뭔가 규제 완화를 이야기하는 목소리가 크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정부에선? 이 PF 시장에도 경색되지 않도록 정부가 또 이 PF를 통해서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공급되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시장에서 충분히 기능이 발휘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공급을 하겠다. 동맥경화가 오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도 심리적인 안정을 찾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권이 이 지금 상황 시장에서는 호미로 막을 걸 포크레인으로 막았다 이런 우스갯소리까지 나오는데 여권 책임 부분 김진태 강원지사의 책임 부분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방정부의 장관이 이제 전임 지사로부터 내려왔었던 것을 보면서 아마 그 문제점을 얘기하다가 보니까 이 문제가 나온 것 같은데 어쨌든 정부 전체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50조 플러스 알파에 대한 시장의 안정성을 줬기 때문에 아마 더 큰 진동은 없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 의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예.